전반부에서는 이제 수학에 갔다 왔으니까 후반부에서는 이제 코딩에 좀 가보겠습니다. 빨리 코딩 안 한다고 저기 불평하셨죠? 예, 이제 코딩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파이썬 컬렉션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태까지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뉴럴 네트워크가 텐서라고 그랬는데, 그죠? 텐서 덩어리죠. 이 텐서를 파이썬은 어떻게 기술하느냐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통틀어서 컬렉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뭐 하나의 숫자나 문자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 그것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가 컬렉션이라고 부릅니다. 뭐 영어의 컬렉션의 뜻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 컬렉션들에는 이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많은 베리에이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뭐 가끔 쓰는 것 중에 되게 이제 맨 밑에 튜플도 있지만 저것도 뭐 거의 실제 코딩할 때 많이 안 쓰고 리스트, 딕셔너리, 셋 요 세 개만 뭐 대략 이해하시면 됩니다. 리스트는 뭐냐? 그냥 이제 모아놓은 거예요. 벡터, 매트릭스, 혹은 뭐 3차원 텐사,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순서가 있고 거기에 컴포넌트들이 쫙 들어있는 거를 우리가 리스트라고 하고요. 딕셔너리는 뭐냐? 영어로 이렇게 정의를 하니까 어려운 것 같은데 사전을 보면은 거기 데이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전에 굉장히 많은 그 단어들이 있죠. 그거에 기술되어 있는 형태가 어때요? 표제어가 있고 그 뒤에 설명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표제가 있고 그거에 내용이 들어있는 그런 것을 이제 딕셔너리라고 합니다. 셋은 뭐냐? 셋은 리스트하고 비슷해요. 그냥 여러 가지 그 숫자나 문자나 이런 것들이 모여 있는 건데 차이는 뭐냐? 똑같은 게 두 번 들어오면은 다른 컴포넌트로 안 친다는 거죠. 그죠? 셋 집합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뭐뭐뭐뭐뭐뭐들 했을 때 이제 2가 두 번 나오면은 그거는 하나로 보는 거죠. 그것만 다릅니다. 요 뭐 기본 컨셉만 이해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파이썬에 to가 있죠. to.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똑같은 거를 나타내는데 C에서 기술하는 방법, 뭐 자바스크립트에서 기술하는 방법, 뭐 포트란에서 기술하는 방법 다 다른데 포트란 같은 언어는 아주 오래된 언어지만 아직도 이제 컴퓨팅에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 리스트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 최적화된 그런 언어죠. 자바스크립트는 그와 반대로 이 딕셔너리, 왜냐면 자바스크립트가 웹을 프로그래밍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자바스크립트는 뭐를 잘해야 되겠어요? 이런 도큐먼트 데이터 같은 거를 잘 핸들해야 되니까 딕셔너리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뭐 그래서 약간씩 사용하는 방법이 다른데 파이썬은 이쪽도 웬만큼 잘하고 이 딕셔너리도 웬만큼 잘하고 하게 돼 있어서 결과적으로 써놓고 나면은 자바스크립트하고 비슷합니다.
예, 리스트를 한번 봅시다. 이렇게 가면은 내가 나타나죠. 첫 번째, empty list.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에 list of integers. 인테저만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이게 포트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 괄호를 치는데 여기서는 꺽쇠 괄호를 쓰고요. 그 다음에 list of mixed data types. mixed는 뭐냐? 데이터 타입이 이제 뭐 문자도 있고 숫자도 있고 뭐 인테저도 있고 floating point variable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테저는 1, 2, 3, 4, 5, 6 이런 것들이고 보통 컴퓨터에서는 두 개를 다른 종류의 데이터 타입으로 해서 어셈블러에서 취급을 하죠. 그러니까 기계가 취급할 때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플로팅 포인트라고 그래요. 소수점이 있는 숫자와 인테저를 취급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컴퓨터 언어라고 하더라도 항상 이거를 취급할 때는 다른 방식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데이터 타입이 텍스트가 있죠. 텍스트는 뭐냐? ASCII 캐릭터, 또 한글 같은 경우에는 저기 2바이트로 해서 한글, 보통 CJK들이 제일 취급하기 복잡하죠. 보통 라틴 랭귀지들은 다 1바이트로 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하고, 골치 아픈 게 이제 그 중에서도 제일 골치 아픈 게 한자. 그죠? 우리나라가 두 번째쯤 되고, 일본은 뭐 조금 그거에 비해서 간단합니다. 그래서 텍스트 타입들. 그래서 hello 그러면은 이제 HELLO 이렇게 해가지고서 1바이트, 1바이트, 1바이트를 사용을 하고, 이렇게 이제 따옴표를 가지고 묶어 놓으면은 이제 전체를 하나의 데이터로 봅니다. 그래서 print my list 하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저 print my list 하면 어떤 식으로 프린트가 될 것 같아요? 1 hello 3, 4. 그냥 1이 써지고, 그 다음에 hello가 써지고, 그 다음에 3.4가 써집니다. 그죠? 근데 C를 가지고 이런 거를 제대로 쓰게 하려면 굉장히 복잡하죠. 지가 알아서 다 해주지 않고, 이제 정확하게 이제 포맷 하나하나를 다 스페시파이 해야 됩니다. 네스티드 리스트라는 건 뭐냐? 리스트의 컴포넌트로 리스트가 들어갈 수 있다 이거죠. 그죠? 벡터를 이제 벡터 컴포넌트에 하나로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믹스드로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네. 그럼 여기서 질문. 매트릭스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할까요? 벡터는 이렇게 가로치고 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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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뭐 틀려도 돼요. 여러분 미리부터 알고 있던 거 아닌데 그냥 개수하면 되죠. 조금 이따 이제 답이 나올 겁니다. 그럼 결론은 아무도 개수도 안 해본 걸로. 그래서 print my list 하면은 이제 마우스가 써지고 요 벡터가 써지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숫자가 써질 겁니다. my list of 이렇게 이제 5개의 숫자가 있고 첫 번째 컴포넌트를 근데 리스트에서 첫 번째 컴포넌트라는 뜻입니다. my list에 가로치고 0이면은 저 안에 들어가 있는 0이라는 숫자가 인덱스입니다. 근데 첫 번째는 1에서 시작하지 않고 0에서 시작하죠. 첫 번째 인덱스가 1에서 시작하는 언어도 있습니다. 뭐 포트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데 파이썬이나 뭐 자바스크립트 뭐 이런 데는 다 0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일리스트 두 번째
2가 되면은 뭐가 되겠어요? 숫자가 아웃풋은 그러니까 세 번째가 되죠. 요거는 이제 혼동하지 않게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nested list. 그래서 인덱싱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0, 1번째의 인덱스다. 이게 뭐가 될까요? 이 답이 무엇일까요? 네? 크게. 아이, 내가 꼭 맞추라고 그랬어요. 뭐, 틀리면 때린다고 그랬어요. 자, 답은 뭘까요? 1, 3은 뭘까요? 네. 답이 나옵니다. 에러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에러가 나옵니다. 4.0번째의 컴포넌트. 인덱스는 항상 인테저여야 되죠. 네, 이거 이따가 다 같이 실제로 돌려가면서 답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게 왜 네,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뭐 이제 버전이 맞는지 보고 프린트 여기서부터 이제 해보죠. run all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커넥트 하고 있죠. 이런 것까지 시켜. 어디 있지? 네, 본인이 맞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는 이 파이썬 이거는 내가 만든 게 아니고 히슨 교수님이라고 유튜브 그 구독자가 엄청 많은 유니버시티 워싱턴 센트루이스에 있죠. 이 학교는 워싱턴에 있는 대학이 아니고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인데 거기에 이제 거기도 겸직 교수님 뭐 원래 회사에서 일하시는 CEO쯤 되는 것 같아요. CTO쯤 되는 것 같은데 하나씩 돌려보겠습니다. Run anyway. 자, 그러면 아까 이제 나왔죠. happy 0215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보여주고 첫 번째 거는 뭐였어요? happy의 첫 번째
0번째가 해피니까 해피의 1번째 컴포넌트니까 두 번째 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P가 된 거죠. P. 해피의 세 번째. 그러니까 2번째 컴포넌트인데 2번째 컴포넌트는 세 번째니까. 그죠? P, O, E.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0번째, 두 번째, 그죠? 요거는 네 번째, 그죠? 0, 2, 4, 그죠? 그 다음에 해피와 2015인 경우에는 0번째면은 해피고 1번째는 두 번째 컴포넌트잖아요. 그러니까 A자, 그죠? 1번째면은 두 번째 컴포넌트니까 2015인데 2015 중에서 세 번째인데 세 번째는 사실상 네 번째잖아요. 그래서 5가 된 거죠. 오케이? 여러분들이 자신 없어가지고서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대답하신 거하고 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포넌트의 리스트를 4.0이라고 했을 때는 에러가 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셋은 뭐냐? 셋을 한번 수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A, B, C였는데 거기다가 새로운 컴포넌트를 추가할 때는 A, B, C가 됐는데 이걸 프린트 해라 그랬더니 뭐 순서를 바꿔놨어요. 왜 바꿔놨을까? 세트의 경우에는 순서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봅시다. 얘는 또 뭔가 여기다가 컴포넌트를 add를 했어요. 원래 ABC가 있는 거에다가 ABC가 add 됐죠. 거기다 C를 하나 더 add 했어요. 그러고서 프린트를 해봤더니 add가 안 됐죠. 세트는 겹쳐 있으면 더 이상 안 된다. map, dictionary, hash table 뭐 이런 게 또 있죠. 딕셔너리는 제목과 내용이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제프, 어드레스가 뭐 123 메인 스트리트 뭐 이렇게 돼 있는 종류의 데이터들입니다. 그러니까 표제어가 있고 그 다음에 내용이 있는 표제어가 있고 내용이 있는 그런 데이터죠. 한번 이거를 수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프린트 D 하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서 보여주는 그 모양 그대로 프린트 해주죠. 이 딕셔너리를 만들 때는 여기다 꺽쇠괄호를 씁니다. 그죠? 그리고 D라는 그 딕셔너리에 들어있는 name이라는 표제어를 가진 콘텐츠를 프린트해라 이런 뜻이 되겠죠. 두 번째는. 그런데 if name in D에 name이 있으면 name이 없으면 있으면 name is defined라고 치고 쓰고 그 다음에 만약에 age가 있으면 있다고 하고 age가 없으면 없다고 해라 이런 명령들을 준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D에 들어있는 name 필드가 뭐냐 이거 보통 필드라고 그러죠. name 필드가 뭐냐 그러면 jeff를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age가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name은 있다고 하고 그죠? name이 있잖아요. D라는 그 딕셔너리에다 그 다음에 age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age is undefined라고 대답을 해준 거죠. 뭐 별 문제 없죠? 딕셔너리가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우리가 기본적인 걸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D라는 거에 unknown key라는 필드가 define이 됐느냐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unknown key라는 게 define이 안 돼 있죠? 그런 경우에는 unknown key는 무조건 default라고 define을 해라. 어떤 키가 없으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키의 값을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여기서 키라고 불러요. 키. 이 표제어를. 키들을 다 프린트 하세요.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각각의,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뭐라고 불러요? value라고 부릅니다. 키를 다 보여주세요 하니까 이렇게 보여줬고, value를 다 보여주세요 하니까 이렇게 value를 다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파일하고 이런 내용들을 파일에다가 집어넣어 둘 수가 있습니다. 이런 표제어가 있고, 그러니까 키가 있고 내용이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파일에도 넣어둘 수 있는데, 우리가 방금 디파인 했던 거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로 파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파일을 JSON이라고 하는데, 왜 JSON인가 하면은 사실은 이 앞에 J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유래된 J입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 많이 사용하는 파일 포맷이에요. 근데 자바스크립트하고 파이썬하고 그 문법이 비슷하기 때문에 JSON을 파이썬에서도 쉽게 핸들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리스트, 그러니까 스트럭처가 이렇게 있죠. 커스터머라는 리스트가 이렇게 디파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디파인을 하고 커스터머를 프린트 해봐라 그랬더니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프린트를 해주죠.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이 커스터머 변수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JSON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파일에다가 넣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JSON의 원래 긴 이름은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이라는 건데, 이거하고 비슷한 또 파일 포맷이 XML이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런 식의, 그러니까 뭐 표제어도 있고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숫자도 들어있고 뭐 이런 복잡한 데이터를 집어넣어 놓는 것을 우리가 이제 XML로 하기도 하고 JSON을 쓰기도 하는데, 이렇게 머신러닝에서는 JSON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JSON의 샘플이에요. First name John, last name Smith, 뭐 is alive, true. 또 보면 대충 다 알겠죠. age는 뭐 27살이고, 그 다음에 스트리트 어드레스는 어디고, 뭐 시티는 어디고, 스테이트는 어디고, 뭐 이렇게 보면은 또 이게 보니까 네스티드도 돼 있죠. 컴포넌트가 다시 또 리스트기도 하고, 뭐 이렇게 폰 넘버가 있고, 이런 게 도대체 뭐 어떤 데 쓰일까요? 회사에서 커스터머 서비스 하기 위해서 고객 데이터들을 이렇게 집어넣어 두겠죠. 근데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이 이것들을 풀어서 또 쓸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이런 데이터들은 어떤 필드에 대해서는 내용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안 들어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나는 그 데이터는 안 줄래 그러면은 이제 넣어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 데이터라는 게 대부분 이제 그런 것들이죠. 당신은 당신의 이러이러한 정보를 뭐 제공하시겠습니까?
동의하면은 그 사람 정보는 들어와 있을 수 있고, 동의 안 하면 안 들어와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뭐 컴퓨터를 아예 쓸 줄을 몰라가지고서 안 넣어놨고, 뭐 상담사가 이제 받아 적었는데, 뭐 어떤 거는 대답을 안 해서 못 적은 것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제이슨 하드 코디드 뭐 이래 가지고서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파이썬에서. 근데 이건 참고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고,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제이슨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제이슨을 어떻게 임포트하고 익스포트하고 한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쓰는 프로그램 할 때 파이썬에서 제이슨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읽어드려서 쓰기만 하면은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맨날 보고서 작성하고 뭐 이럴 때 맨날 루틴하게 반복해야 되는 일들 있잖아요. 이런 거 간단히 뭐 프로세싱 하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 업무에 맞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대략 이런 걸 보면은 아씨 이거 내가 일주일 내내 그거 폼에다가 쳐넣느라고 고생했는데 이런 거 있었으면 이렇게 자동화해 놨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되는 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게 없으셨으면은 굉장히 행복했거나 아니면 일을 열심히 안 하신 분이거나 그렇겠죠. 예. 그래서 뭐 import request 뭐 그래가지고서 뭐 이제 아, 이런 거를 파일에서 불러올 때 쓰는 라이브러리가 request입니다. 그러니까 request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생긴 JSON 파일에서부터 이제 읽어와라 하는 그런 명령어들이고요. 반대로 뭐 파이썬 오브제 이런 거를 이제 JSON에다가 집어넣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집어넣을 때 first name John, last name O, 그 다음에 뭐 JSON loads string, 그럼 first name은 뭐 이렇게 집어넣고, 뭐 last name은 이렇게 집어넣고, 돼 있는 거를 이제 불러다가 이제 프린트 해봐라 라고 해서 우리가 실제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뭐 하드 코디드를 한번 돌려보고 나서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first name이 뭐냐, last name 뭐냐 하는 거를 우리가 돌려보면 이렇게 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파일에서 불러올 때는 이렇게 불러올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면 존 스미스는 뭐 is alive true 뭐 이제 아까 봤던 그런 내용들을 불러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제이슨 문자열을 딕셔너리로부터 갖다가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전 세계 과학자들이 뭐 웹 크롤링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자기네 회사 안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읽어가지고서 제이슨 형태로 만들기도 하고, 뭐 해가지고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데이터 분석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 딸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인데 맨날 뭐 이런 거 하고 있죠. 하는 건 별로 없죠. 실제로 뭐 알고리즘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것도 아니고, 이제 기존에 있는 데이터, 무엇들을 읽어다가 이제 이런 걸 할까 맨날 그런 거, 데이터 프리퍼레이션 하고 있는 게 거의 하고 있는 일의 한 8, 90%쯤 되죠. 자, 이렇게 이제 파이썬을 사용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키노트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numpy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아까 본 코딩을
텐서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보통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패키지예요. numpy라고 하는 거죠. 이런 매트릭스 캘큘레이션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내가 들어갔는데도 왜 얼굴이 안 나오지? 이제 나오네요. 자, 사람이 나와야지. 그래서 이제 numpy는 뭐냐? 그 가장 표준적인 텐서 캘큘레이션 하는 파이썬 패키지입니다. 그러니까 파이썬이라는 거는 파이썬 언어 그 자체에서는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아주 기초적인 것만 있는데, 파이썬의 좋은 점은 뭐냐면 이런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파이썬 그 자체를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뭐 리스트를 가지고서 캘큘레이션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트의 각각의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for loop를 돌리면서 이제 각각의 그 컴포넌트들에 대한 계산을 다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건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tedious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냥 텐서 계산을 하듯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패키지가 numpy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example을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구글 콜랩에 들어갔고 import numpy 일단 커넥트를 해야 되겠죠. manage session 아까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죽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커넥트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뭐 numpy라는 패키지를 역시 불러와야 됩니다. 이제 array를 numpy 라이브러리를 불러왔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array 12 근데 여기 array 하니까는 이제 12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array가 만들어졌다 하고 이제 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조금 달라진 게 뭐냐 봤더니 이 괄호가 아까는 꺽쇠 괄호였는데 이렇게 동그란 괄호로 바뀌었습니다. 왜냐면 포트란 같은 거에서 쓰던 식으로 대개 이런 계산하는 사람들이
포트란 식의 노테이션에 익숙하니까 그렇게 해준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 어레이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또 어레이의 컴포넌트로 이렇게 된 벡터도 넣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랭크, 그러니까 이게 몇 디멘셔널 벡터냐 혹은 텐서냐라고 했을 때 원 디멘셔널 텐서, 즉 벡터죠. 그래서 이렇게 랭크도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numPy의 어레이 1, 2, 2, 1 이런 거를 이제 집어넣고 서메이션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레이에 도트 매트릭, 도트 프로덕트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X라는 어레이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Y라는 어레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각 컴포넌트별로 더하면은 12하고 2를 더하면은 13. 그 다음에 3하고 2를 더하면은 5 이렇게 해가지고 컴포넌트별로 애들을 한 거고요. 여기는. 그 다음에 도트 프로덕트도 한 겁니다. 그랬더니 44가 되더라. 이런 얘기인 거죠. 오케이? 뭐 여기까지 뭐 별 문제 없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캘큘레이션 하는 거를 다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스칼라, 벡터, 매트릭스, 3D 텐서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 이렇게 매트릭스도 랭크 2의 텐서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꺽쇠 가로를 이제 두 번 네스팅을 해가지고서 하고 있고, 3디멘전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렇게 만든다 이거죠. 그래서 2디멘셔널 텐서를 또 이렇게 네스팅을 해가지고서 3디멘셔널 텐서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것의 랭크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3디멘셔널 텐서다라고 답해 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쓰는 이유는 데이터를 위해서라고 그랬죠. 그래서 MNIST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거는 텐서 플로우 혹은 뭐 케라스에 이미 다 들어있는 거라서 케라스의 데이터셋으로부터 MNIST라는, 이게 NIST라는 게 뭔지 아세요? NIST라는 게 미국 표준연구소예요. 그래서 거기서 만든 문자 인식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링크에 가서 그냥 바로 다운받아 오게 됩니다. 그래서 트레인 이미지라는 거는 문자 인식을 하기 위해서 트레이닝 시키는 데 쓰는 이미지고, 그 다음에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게 숫자가 뭔지, 이게 그러니까 누머릭 0에서 9까지의 숫자들을 쫙 이제 사람들이 실제로 손으로 쓴 거를 다 스캔을 해가지고서 만들어 놓은 데이터죠. 테스트 이미지, 테스트 레이블스. 이거는 테스트 이미지는 뭐예요? 학습을 시킨 다음에 똑같은 테스트 이미지로 테스트를 해봐야 누가 더 잘했는지, 누가 잘하나 경연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테스트 이미지, 테스트 레이블은 그 각각의 이미지에 써 있는 숫자가 무슨 숫자인지 사람이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읽어오면은 데이터가 데이터가 이제 임포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의 형태가 어떤가를 이제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몇 디멘셔널 데이터냐 하는 거를 물어봤더니, 데이터의 트레이닝 이미지의 데이터의 개수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6만 개. 그 다음에 쉐이프인데 쉐이프가 28 by
48개의 픽셀로 된 이미지인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타입은 뭐냐? 8비트의 여기서는 이제 블랙 앤 화이트, 그러니까 그레이 스케일이 8비트면 뭐예요? 보통 260개의 그레이딩이 되는 그런 이미지인 겁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이미지 중에 네 번째 이미지가 뭐가 들어있는지를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digit이라는 게 테스트 이미지의 네 번째 거. 그래서 이렇게 임포트를 해서 가져다가 한번 프린트를 시켜 보겠습니다. 이미지 쇼라는 플로팅 프로그램을 matplotlib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이런 플로팅이고요. 보니까 여기 희미한 데가 있죠. 아주 하얀 데는 이제 아무 손으로 쓴 게 없는 거고 까만색이 진하면은 이제 거기에 확실하게 사람이 손으로 쓴 거가 있는 곳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숫자예요? 9. 이건 못 읽으시는 분 없죠? 얘도 읽을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당연히 해당 레이블이 이걸 프린트를 시켜보면 이렇게 되고 프린트 트레인 레이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레이블링이 돼 있죠. 이거는 9다라고 이제 트레이닝 이미지니까 미리 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랜덤 넘버를 이용해서 이제 뭐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트 할 수 있고 W.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 이미지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 웨이트라든가 그거를 도트 프로덕트로 해 가지고서 히든 노드로 가는 네트워크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네트워크를 트레이닝 시키기 전에 이니시얼라이즈를 해야 되는데 거기다 웨이트를 뭐를 집어넣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랜덤 넘버를 집어넣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벡터 도트. 그래서 이제 이거를 도트 프로덕트를 하는 거를 이렇게 벡터 dot이라는 펑션을 이용해서 이제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모든 인풋 이미지하고 웨이트를 곱하는 거를 이렇게 도트 매트릭스로 하는데, 도트 프로덕트로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벡터 dot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펑션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죠. 그럼 뭐 전에 매트릭스 곱셈 이런 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트랜스포즈 펑션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numPy가 뭘 하느냐? 여러분들이 상상 가능한 모든 텐서 캘큘레이션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제가 여기서 이제 뭐 가르쳐 주지 않은 거는 여러분들이 numpy 매뉴얼을 들여다보면은 거기 뭐 가지가지 편리한 펑션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만약에 되고 싶다 할 때 쓸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오케이. 뭐 쉽죠? 다시 이제 키노트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numpy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해봤는데 뭐 numpy라는 게 또 막상 돌려보니까 별거 아니죠. 그래서 좋은 거는 뭐냐? 그냥 구글 콜랩에 가면은 뭐 이거 어떻게 설치하냐 뭐 이런 거 물어볼 필요도 없이 그냥 딱 부르면 나와 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편한 엔바이러먼트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 요새 뭐 투자를 할 때 AI 주식인데 MS에 투자를 해야 되냐, 뭐 구글에 투자를 해야 되냐, 뭐 보니까 저희 오픈 AI하고 같이 해가지고 구글이 갈 것 같더라. 그래서 구글 팔아야 되냐. 나 같으면은 포트폴리오를 절대 다 가지고 있겠어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다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게 모든 엔바이러먼트가 다 구글이 또 갖고 있어서 최소한 중간은 간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아닌 나머지 모든 소프트웨어 업체들보다는 둘 다 위에 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게 낫죠. 그래서 물론 뭐 엔비디아는 무조건 사야 되고요. 왜냐하면 누가 이기든 간에 같이 이기는 놈은 사야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서머리를 얘기하자면 넘파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모든 함수들이 준비되어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공용 도구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텐서플로우 코딩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커졌나요? 네, 이 정도 되면은 내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헬로 월드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해봤죠? 파이썬에 대해서도. 헬로 월드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 헬로 월드라는 게 나왔냐면 옛날에 C 프로그래밍 랭귀지라는 책이 있었어요. C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 C를 그 창시자들이 C 랭귀지에 대해서 아주 그 역사적인 요만큼 두께밖에 안 되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이제 Hello World of C라고 하는 프로그래밍이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모든 랭귀지를 만들 때마다 Hello World of Python, Hello World of JavaScript 뭐 이렇게 가지고서 프로그램들이 하나씩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을 할 때 첫 번째 프로그래밍을 우리가 Hello World of XXX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Hello World of TensorFlow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첫 번째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Linear Regression Problem.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파트에서 할 게 이제 텐서플로우와 케라스를 이용해서 리니어 리그레션을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지 해보겠습니다.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게 뭐냐?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뭐 맨날 하는 일 중에 이제 우리 딸이 하는 일 같은 경우에는 아마 90%쯤이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추세가 이렇습니다라고 말해주는 거잖아요. 보고서에. 뭐 주식시장 보고해 주는데 뭐 저기 2차 함수적인 트렌드 분석 이런 거 하겠어요. 거의 대부분 항상 추세가 이렇습니다라고 리니어 트렌드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점들을 연결하는 직선이 뭐냐라는 거를 찾아내는 게 트렌드 캐칭인 거죠. 그죠? 그래서 find the formula that approximates describe the relation between the size of apartment and the selling price in a specific area. 이런 거죠. 뭐 누가 이제 동네에 그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
아파트의 평수는 대개 뭘로 결정돼요? 뭐 자리가 얼마나 좋으냐, 뭐 층수가 어떠냐 이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 가장 중요한 팩터가 뭡니까? 그 평수죠, 평수. 아마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 그것을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뭐냐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빨간 줄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그 리니어 리그레션,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을 기술하는 리니어 트렌드를 말하는 가장 가까운 직선이라고 합시다. 근데 개개의 점들을 봤을 때는 맞지 않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개개의 점들이 갖고 있는 맞지 않는 점, 에러가 가장 모든 점들에 대해서 미니마이즈 되는 점을 찾는 것이 이제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의 프로블럼의 이제 요체가 되겠습니다.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선형 회귀 그러는데 회귀가 뭐야? 생전 안 써보던 용어를 이런 데 가서 써요. 그죠? 더 좋은 말은 뭐예요? 그냥 1차 함수 찾기 뭐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선형 회귀 이런 말 누가 만들었어요? 일본 놈들이 만들었어. 마음에 안 들어, 그죠? 근데 이상하게 뭐 또 좀 아는 척 해야 되니까 생전 안 쓰는 무슨 말을 갖다가 써. 그래서 그냥 미국식으로 linear regression. 근데 regression이란 말도 미국 사람들도 평소에 안 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거기도 비슷하긴 비슷한가 봐, 그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이제 이거를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옵티마이즈하는 펑션이 있어요. 내가 찾은 함수와 여기 있는 점들 간의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해서 그것들 또 역시 스퀘어 썸을 해가지고 스퀘어를 전부 그러니까 차이를 그러니까 원하는 아웃풋과 내 직선과의 차이를 계산한 다음에 그걸 전부 다 서메이션을 하고 그 평균이 가장 작아지는 값을 찾아라 하는 게 이제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뭐 여기도 리니어 리그레션을 위한 로스 펑션 혹은 코스트 펑션을 뭘로 잡느냐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초이스가 있어요. 그러나 뭐 항상 이런 거 시작할 때 가장 쉽게 쓰는 것이 이제 스퀘어 mean square error MSE라고 부르는 값을 우리가 보통 계산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텐서플로우를 이용해서 해보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퍼셉트론 러닝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퍼셉트론 러닝에서 저 액티베이션 펑션을 우리가 리니어 펑션으로 선형함수로 쓴다고 그럴 것 같으면 바로 그게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어떤 점이 있을 때 그거와 타겟 함수를 연결시켜주는 관계가 선형함수다 그렇게 되면 바로 이거의 에러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활용을 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아웃풋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주 간단한 선형 회귀 함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컴포넌트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계산하는 것이 바로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풋이 이렇게 뭐 여기서 인풋이 하나밖에 없죠. 원디멘전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거에 따른 아웃풋이 이렇게 되겠죠. 이 함수를 찾아라. 이렇게 여기다 그래프를 그려놓으면 우리는 눈 가지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 뭐 이거를 기술하는 함수가 뭐냐? 그러면 이제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나를 괴롭혔던 문제, 뭐 이런 거죠. 뭐 기하의 뭐 저기 대수적 표현 그래가지고. 옛날엔 그냥 선 그어놓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왜 함수라는 걸 가르쳐 놓고 선생님들이 나를
고문을 하는가, 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좀 숙제를 하면서 뭐 인생의 회의도 가져보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찾는 건데, what is the linear function of to fit the above data 하는 얘기죠. 이게 리니어 리그레션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컴포넌트가 더 많으냐 적으냐만 다르지 별거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슬로프하고 그 다음에 y-intercept, y-절편 값인 거죠. 이 답은 이거예요. y는 2x-1. 그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쓱 눈으로 이렇게 연장해서 보시면 이렇게 연장하면 여기 마이너스 1에 가서 만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찾자. 뭐 별거 아닌데 이제 이걸 찾으려면은 컴퓨터가 계산을 해야 되니까 컴퓨터를 계산을 시키는 거죠. 퍼셉트론하고 비교를 하면은 이게는 웨이트가 딱 하나밖에 없는, 그죠? x와 웨이트를 곱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x가 여러 개가 아니고 x1 하나 딱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바이어스가 하나 더 있죠. 그죠? 바이어스만 더하면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트랜스퍼 펑션은 뭐야? 뭐 논리니어 펑션을 여기다가 더해주지 않으니까 그냥 액티베이션 펑션은 원래 인풋이 그대로 나간다. 리니어 펑션으로 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푸는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코드가 이제 여기 다 있어요. 모델은 케라스의 시퀀셜 함수다라는 거고, 보통 시퀀셜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인풋이 들어와서 그대로 나가는 것을 시퀀셜, 순서대로 쭉 들어온 거를 계산해서 내보내는 거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보면 레이어가 모든 인풋과 모든 웨이트가 다 곱해진다고 할 때 그걸 덴스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다 하나씩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요것이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모델 컴파일은 이제 거기다가 코스트 펑션, 그 다음에 뭐 또 옵티마이징 하는 방법은 뭘로 하느냐 이런 거를 얘기하는 데가 지정을 해주면 이제 끝납니다. 그 다음에 XS, YS는 뭐냐? 데이터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준 거지. 우리 앞에서 본 데이터. 그 다음에 모델 핏이라는 거는 요거를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가지고 이제 그 옵티마이즈 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맨 밑에 프린트는 뭐예요? 결과를 봐야 되니까 프린트 시키는 거지. 그래서 여기 모델. 그래서 여기 유니트 1이라는 건 인풋이 하나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계산하는 유니트가 하나라는 거니까 뉴런이 딱 하나 있다는 거잖아요. 함수가 하나 있다는 얘기고, 여기 인풋 쉐입은 1, 그건 뭐냐면 들어오는 인풋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고, 모델 컴파일은 이제 그 모델을 어떻게 옵티마이즈 하느냐 하는 건데, 옵티마이저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 그 다음에 로스는 민 스퀘어 에러. 뭔지 다 알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도. 그래서 로스가 민 스퀘어 에러다. 옵티마이저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알겠는데 스토캐스틱은 무슨 얘기냐? 이게 로컬 미니멈에 빠질까봐 약간씩 똑바로 가지 않고 약간씩 삐뚤빼뚤 하면서 가라,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이제 에러를 집어넣고, 그러니까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학습을 시켜라 하는 거고, 이게 이제 학습을 할 때 데이터를 집어넣고 XS, YS라는 데이터를 집어넣고 epoch가 500이라는 거는 500번 이제 반복해서 움직여가면서 답을 찾아라. 이거는 프린트해라, 그런 뜻이죠. 자, 뭐 실제로 코딩을 돌려보겠습니다. 세상이 모두 이렇게 헬로우 월드만으로 돼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before you begin.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코드가 어디 갔어? 뭐 조금, 여기 있습니다. create, what is, 아니요. 이게 내가 또 이걸로 로그인을 했더니, 이거 아니고, 그러면, 다시 이제 이 상태에서 가봅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TensorFlow를 임포트 했잖아요. 그 다음에 NumPy도 임포트 했고, Keras도 임포트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모델을 임포트 했고요. 그 다음에 컴파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NP 어레이를 저걸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옛날에는 돌릴 수 있는 상태로 링크를 줬었는데 지금은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은 이쁘게 해놨는데 돌리기는 힘들게 해놨네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 하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쓰면 된다 하는 얘기고 congratulation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를 뭐 여러분들의 구글 콜랩에다가 카피를 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뭐 스스로 돌려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결과로 여러분들이 헬로 월드를 돌려보게 되죠. 그래서 뭐 이제 여러분들 오늘 해야 될 과제는 이거를 돌려보기.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얻는 결론은 yes, we can. 별거 아니다. 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TensorFlow 코딩 익스퍼트의 반열에 들어섰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왜 내가 여러분들을 감히 뭐 오늘 헬로 월드를 돌렸는데 익스퍼트의 반열에 들어섰다고 감히 할 수 있느냐? 텐서플로우 안에서 뭐가 돌고 있는지 알고 돌리는 AI 코딩 엔지니어 전 세계에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아는 것처럼 그 안에서 뭐가 돌아가는지 알고 이걸 돌리면 이미 여러분들은 상위 10%에는 들어간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배운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리스트, 컬렉션, 그 다음에 numpy, 게다가 JSON 파일을 어떻게 핸들링 하는지도 배웠죠. 그 다음에 TensorFlow를 어떻게 코딩 하는지도 아주 기본적인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You can handle all kinds of data. 실제
그러면 이제, 근데 그렇다고 해도 내가 복잡한 코드를 만들 실력은 안 되지 않냐.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뭐, 그, GitLab, Hugging Face, 뭐 해가지고서 그냥 온갖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왜 그걸 못 갖다 썼냐? 이게 도대체 어떻게 쓰는지를 몰랐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쓰는지 대충 알았잖아요. 콜랩에다가 갖다 베껴놓고 돌리면 된다 하는 단계인 거죠. 그래서 whatever application I need, I can do it. Yes, I can. 오늘의 결론입니다. 질문? 세상에 AI 코딩이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다고? 물론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면서 일생을 살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그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있죠. 아참, 애기 키워주는 AI가 개발됐다는 얘기 들었어요? 아니요? 그거 있으면은 이제 애기 낳아도 되겠죠? 예, 만우절 조크였습니다. 근데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디플정 프로젝트로 좀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